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3.6% 올랐고요. 1000포인트 이상 올랐죠. 거의 한 1400포인트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게 2022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도 2.5 올랐어요. 자, 우리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압승하는 것. 이거 환율은 한 25%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S&P 500 한 3% 폭등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맞았어요. 그죠? 다우나 나스닥이 거의 3%씩 오른 거 보면 골드만이 나름 잘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기고 공화당이 압승한다라는 건 사실 높은 확률로 보기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확률을 그래도 25%까지 봤으니까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최고로 잘 살게 할 거야. 나 딴 나라 이제 신경 안 써.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로 할 거야. 라고 했죠. 미국 덕보는 애들한테는 그만큼 돈 받아낼 거고 우리가 괜히 남들 전쟁하는데 우리가 왜 걔네를 지원하면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지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퇴출시키거나 뭐라고 그러지? 나라를 이렇게 내쫓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불법 이민자들은 다 미국 땅에서 못 살게 할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구금 시킬 거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민들은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법인세는 엄청나게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21%인 거를 법인세율을 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이걸 28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15로 거의 절반, 이게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겠구나. 이러니까 증시가 오늘 이렇게 좀 뜨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뜨거울 건가 싶기는 한 게 이 공약이 정말 현실화되면 아마 관세 엄청 매기고 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이러면 미국 안에서도 경제는 좋아질지언정 물가 압박은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재정 지출 적자도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좋게만 봐야 되나? 지금 연준도 되게 골치 아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이 급등은 일부 조금 반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일단 찾아가면. 그죠? 그랬다가 다시 추세로 오르더라도. 그래서 생각할 것들이 많기는 한데 오늘은 그냥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 골치 아프다고 한 거 요거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14.7bp 급등했습니다. 4.445를 찍었어요. 어제 우리가 4.28 이렇게 봤었는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2020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또 되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오늘 증시는 급등했지만 그죠? 채권 가격은 급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국채는 그래도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금리가 저렇게 높아. 그러면 증시도 나중엔 이거에 대한 어떤 후폭풍, 부메랑을 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파티를 즐겼지만 내일이 좋을 수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지표들이 조금 걱정은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달러 인덱스. 사실 트럼프가 되면 달러가 가장 큰 수혜 자산이야라는 말도 있었죠. 그렇죠. 우리 우선주의 하니까 강달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105.15까지도. 근데 이 104가 엄청난 저항선이었는데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화 환율도 1,400원 돌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일 대비 1.7%나 올랐는데 이게 그러면 신흥시장 증시를 또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것저것 투자해갖고 돈을 많이 번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고 해봐요. 이들은 원화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국장에서는 원화로 거래했지만 결국은 달러로 이거를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세면 내가 이렇게 막 벌었어도 환차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시를 또 떠날 수도 있거든요. 더 큰 환차손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뭐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뭐 더 유입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차손이 벌어지면 더 오른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팔고 나갈 수도 있고 하면 이게 신흥 증시는 또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어서 뭐 이거는 뭐 미국 장관 뭐 별건이지만 뭐 이런 뭐 우려도 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화되는 거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하여튼 오늘 뭐 이러한 지표도 나왔다라는 거. 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이제 선거에 대한 시나리오별 증시 전망을 했던 것처럼 뭐 업종별로도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태양광 주식의 타격이 가장 클 거다. 왜? 태양광 주식들은 지금 이 IRA, 인플레 감축법이죠.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었어요. 수요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 지원에 많이 기대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트럼프는 저거 없애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가져가면 이 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주식이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증시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친환경주 급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테슬라는 제외가 됐어요. 네, 우리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탁 달라붙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IRA 법안이 이제는 조금 상당한 위협에 놓였다라는 게 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이건 정말 사회주의적 그린 뉴딜 정책이다. 이거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저쪽을 키우자고 저쪽을 돈을 주고 뭐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원금을 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다. 막 이래서 이건 폐지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 의회가 좀 나뉘어 있고 하면 이 기존에 통과시킨 법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뭐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오늘 태양광주들,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10%, 뭐 인페이지 16%, 솔라엣지 22% 내렸고, 리비안, 루시드 다 뭐 8%씩 빠지고, 뭐 오늘 좀 안 좋았어요, 이쪽이. 다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관세. 그죠.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저가 물량을 막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세로 일부는 상쇄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큰 피해주로 많이 부각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은행주와 암호화폐주는 완전 날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막 13%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주들도 오늘 난리가 났죠. 코인베이스가 31%, 그리고 로빈후드가 거의 뭐 20% 급등했고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클린스파크와 마라홀딩스도 뭐 20% 전후에 상승.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한 13%. 13% 폭등한 건데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딴 애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왜냐?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M&A가 활성화될 수 있어. 그동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이 반독점 뭐 이거에 대한 그 취지를 너무 많이 강하게 돼서 누가 좀 M&A 한다고 하면 인수합병 한다고 하면 다 이거 거절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마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은행주들이 이 투자은행들이 저거 중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는 은행주대로 되게 좋을 거고 그죠? 그리고 암호화폐주는 또 규제 완화돼서 좋을 거고 뭐 이러면서 오늘 은행주, 암호화폐주 훨훨 날았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급등했습니다. 왜? 이 미국의 철강이 사실 뭐 한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관세로 이 자국 철강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철강주들도 급등하면서 뭐 뉴코라든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아이들도 근데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일본에 뭐 지금 매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요거는 그냥 한 8% 정도 올랐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뉴코라던가 클리블랜드 이런 애들도 거의 뭐 16%, 20%씩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 민간 교도소 주식이 급등했어요. 네. 얘들은 대부분 뭐 부동산 투자 신탁 이런 형식의 주식들인데 얘네가 대부분 뭐 이런 구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기관들이 네,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리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주로 이제 민간 교도소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뭐 그런 회사들일 텐데 아이고 이게 왜 잠깐만 얘들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여기에다 해당 종목들을 써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참말 잠시만요. 마우스가 오늘 작동을 안 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어떤 종목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는 종목은 아니어서 한 도 종목이 있었는데 지오그룹하고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들 주식도 오늘 뭐 40% 뭐 30% 그렇게 올랐거든요. 제가 여기다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나왔습니다. 지오그룹이 40%, 코어시빅, 네, 코어시빅이 한 28%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저의 기억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 네, 이제 불법 유빈자들을 추방하거나 감금 뭐 구금하거나 이러니까 요 민간 교도소에 죄인들이 많이 늘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주식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웃겨요. 그죠?